세레벌2-3 지식공장 출판사에서 준비한 유튜브 라이브 아니고 녹화 의학 강연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개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암이 뭐 별거라고 제목은 좀 용기 있게 냈지만 사실은 암에 대해서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이 지금 이제 암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문제라서 이렇게 저희가 좀 너무 가볍게 좀 너무 이렇게 희화화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무섭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사망원이 1위이긴 하지만 잘 알고 대처한다면 별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도전 의식을 가지고 준비한 기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있고 유익하게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만드는 컨텐츠는 재밌고 유익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재밌고 유익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그리고 그걸 이제 생활에 좀 접목시켜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강연을 맡아주신 이정호 선생님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 편은 운동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 운동을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같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할 테니까 화면 보시면서 이제 실제로 좀 따라 하시고 이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하나만 더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요. 암세포가 생기는 건 막기는 어렵다. 그런데 암세포가 암으로 자라는 거는 림프구가 그걸 죽이기 때문에 림프구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순환을 한다. 그래서 그 순환하고 이 운동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사실 다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될 거. 운동하면 대부분 이 근육 운동을 많이 생각하세요. 김 작가님은 무슨 운동하세요? 숨쉬기 운동. 숨쉬기 운동.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숨쉬기 운동한다고 막 웃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야? 왜 그러냐면 운동이라고 하면 지금도 밖에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걸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끔씩 보면 지금 이제 여름 좀 되기 직전인데요. 팬츠만 입고 이렇게 뛰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뭔가 뛰고 등산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숨이 차면서 땀을 많이 흘려가면서 적극적으로 근육을 많이 쓰는 그거를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운동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는 근육을 쓰는 게 운동이다. 그 다음에 뭔가 자기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장소를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배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배우러 가는 거지 자기 혼자 하는 건 운동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뭔가 근육을 써가지고 하는 게 운동이다라는 게 머리에 이제 딱 입력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은 근육을 쓰든 장소를 바꾸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할 때 피가 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근육 그러면 그냥 근육만 생각하시는데 비유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스테이크 이제 날로 뭐 좀 덜 익혀서 하면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근육도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덩어리인데 거기에 근육세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짜면 근육을 움직이면 피가 돕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김 작가님 나와보세요. 자, 김 작가 손 내밀어 보세요. 손을 꽉 쥐어보세요. 그 다음 펼쳐가지고 손 봐보세요. 색깔이 어떻게 돼요? 빨갰다가 하얘졌다 다시 빨개졌어요. 다시 보세요. 틀렸어요. 딱 쥐었다가 펴보세요. 하얘졌다가 다시 빨개졌어요. 그렇죠. 네. 하얘졌다가 빨개지죠. 근데 이게 피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꽉 쥐어보세요. 꽉 쥐면은 피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피가 심장으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색깔이 하얘졌다 빨개지는 걸 보면 이렇게 다시 오는데요? 오는 건데 네. 근처에 있는 피가 모이는 게 아니라 심장을 갔다가 심장에서 새 피가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꽉
쥐었다가 피면 심장으로 피가 갔다가 심장에서 새 피가 오는 거예요. 흩어져서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시 꽉 쥐어보세요. 자, 그러면 심장으로 피가 갔어요. 펴보세요. 이제 심장에서 새 피가 왔어요. 이때 심장에서 여기만 올까요? 온몸에 퍼질까요? 온몸에 퍼지겠죠. 예,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손에 있는 피를 심장으로 돌려보내서 심장에서 그 피를 온몸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다른 데도 피순환이 되는 게 그게 운동에 올려요. 근데 제가 주먹을 쥐지 않아도 어차피 올 피는 오고 갈 피는 가는 거 아니에요? 속도 차이죠. 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 왔다가 천천히 왔다 천천히 가는데 꽉 쥐면 여기 있는 피를 꽉 짜가지고 심장으로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펴면 심장에서 새 피가 오지만 가는 것보다는 적게 오게 되죠. 예. 약간 절인 것 같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네. 뭐가 되죠? 예. 그래서 핵심은 피의 순환이다. 그러면 손에 있는 피를 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그 피를 짜는데 손은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근육이 발에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걸으면 발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많이 오게 되고 그 피가 온몸에 퍼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에 입력이 되시냐면 건강검진에 이제 그 운동에 뭐라고 써 있죠? 숨차게 운동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써 있죠. 땀이 아니고 숨이 차도록 30분 정도 일주일에 운동을 하십니까? 한 번 정도? 그리고 얼마 동안 운동하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운동하면 숨이 차게 하는 게 운동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표가 대부분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자, 쉴 때는 심장에서 분당 1분당 5리터를 펌프질 해요. 한번 펌프 해가지고 1분당 계속 펌프질 하면 전체 양을 따져보면 5리터쯤 돼요. 그래서 5리터를 온몸에서 다 이렇게 나눠 가져요. 예.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소화기관 이쪽으로는 20에서 25%가 갑니다. 그런데 근육, 뼈 이런 부분은 암이 잘 안 생겨요. 뭐 생기긴 해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으로 피를 많이 가게 하는 게 중요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운동을 심하게 하면 여기서 심한 운동은 숨이 차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하면 5배가 늘어나요. 피를 분당 25리터를 짜요. 피를 많이 짜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25리터가 하는데 나눠지는 걸 보면 대부분 근육으로 가버려요. 왜냐하면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은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에 피를 많이 짜가지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근육에 피가 부족해지니까 근육 쪽으로 80%, 70%, 85%가 가요. 근데 암이 잘 생기는 소화기관은 3 내지 5%밖에 안 돼요. 물론 양이 많으니까 퍼센트가 줄어도 그래도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 않겠냐는데 절대량을 계산해 보면 줄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는 운동을 하면 암이 잘 생기는 부위로 피가 가는 양이 쉴 때보다도 줄어요. 또 위암 예방하려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건 또 너무 극단적인 견해고 왜냐하면 이 운동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 뭐 30분 정도 하면은 큰 영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입력이 되어 있냐면 운동하면 좋다고 하니까 숨이 차는 운동을 막 선수 생활처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느냐? 처음에 이제 암이 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암이 생기는 원인이 운동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암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심해진 암이 아니었으니까 치료한 다음에 체력은 있고 하니까 선수 생활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럼 암이 아예 안 생겨야 되는데 암이 딱 재발을 하면 멘붕이 되어버려요. 운동 안 해서 암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느냐.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신 분이 그래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대장암이셨는데 수영을 무지하게 열심히 했대요. 선수 하듯이 그냥 거의 그냥 물에서 살다시피 수영을 했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배가 그렇게 차대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팔다리를 많이 쓰면 피가 다 팔다리로 많이 가니까 배가 차지죠. 오히려 소화기관 쪽으로 피가 덜 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바꿔가지고 그 재발된 이후로 했더니 배가 따뜻해지면서 재발 안 돼서 지금도 뭐 계속 이제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배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하셔요. 이제 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 속에 전체 이제 제가 60kg다 그러면 5리터의 피가 있어요. 한 12분의 1 정도가 이제 피의 양인데 이 5리터 가지고는 전체 양을 다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 피가 몰려다녀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 피가 다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 좋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피가 다 올라오니까. 근데 숟가락을 딱 놓으면 피가 이제 소화기관이 필요하니까 위로 쫙 몰려요. 그럼 눈꺼풀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이게 이제 위쪽으로 장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린다고요. 근데 밥 먹어가지고 배불러 죽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럼 배가 아파요. 왜냐하면 피가 근육으로 이동하니까 이 피가 필요한데 우리 몸은 피가 필요하면 아파버려요. 그래서 아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피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뛰다가 좀 쉬고 좀 하면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피는 몰려다닌다. 이게 분포가 다 똑같이 나눠주질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게 혈액이다. 이거에 이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암이 위암, 대장암, 유방암, 뭐 간암, 폐암 다 여기에서 생긴 암들. 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으로 피를 잘 가게끔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팔다리도 중요하죠. 그럼 하나 이제 또 오해하시니까 하나 더 짚고 가자면 그러면은 그런 근육 운동하는 게 필요 없냐? 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비만 이런 분들은 그런 운동이 필요해요. 숨차게 막 격심하게 하는 운동이 왜냐하면 그러면은 혈관 청소도 되고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도움이 되지만 암에는 이제 그게 좀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암에 도움되는 운동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피 순환은 24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암이 잘 생기는 부위로 피를 많이 가게 분포가 좋게끔 하는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제일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가장 힘센 근육을 줄기차게 쓰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근육 650개인데 그 중에 가장 힘센 근육이 어디냐 이거죠. 어딜 것 같아요? 발차기, 발. 그래서 발에 이제 많이 쓰니까 발 근육이 제일 상대적으로 세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발 근육 힘이 세요. 손보다는 많고 센데 발보다 더 센 데가 있어요. 이거 왠지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혀 예전에 네 혀가 제일 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혀로 사람을 죽인다. 혹시 혀는 근육이 뭐 있긴 있는데 그 정도 센 거는 아니고 이 씹는 근육, 저작근 있죠? 650개 근육 중에서 이 저작근이 제일 힘이 세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세기 때문에 이 입을 많이 쓰는 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오래 씹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씹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운동 효과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씹어가지고 피를 순환시켜가지고 하면 여기를 썼기 때문에 팔다리로 피가 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암이 잘 생기는 부위로 이동하기가 좋아요. 그럼 껌을 항상 씹고 있으면 좋겠네요. 껌은 약간 불리한 게 음식이 따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위가 뭐 소화시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속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다못해 오징어를 씹으시든지 뭐 콩을 뭐 땅콩을 먹든지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식사 시간에 많이 씹어가지고 혈액순환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를 이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운동하면 어디를 나가야 되는데 뭐 비 오거나 뭐 하면 이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계된 거 하루에 뭐 두세 끼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운동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늘리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고 특히 암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바람직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소화기관 쪽에서 암이 제일 잘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하는 운동을 하면 소화기관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피를 순환시키면 피가 소화기관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운동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입으로 씹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장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장이 약간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이 장이 여기가 흔히 말하는 맹장입니다. 맹장 수술했다고 그러시는데요. 맹장이 아니라 맹장 밑에 이 충수돌기를 수술하는 것을 맹장 수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맹장이 이 대장균이 제일 두꺼워요. 그 다음 올라간다고 해서 상행결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니까 가로로 가니까 가로 횡짜서 횡행결장,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하행결장. 노래도 있죠. 뭐 상행성 하행성 노래가 있는데 하여튼 상행, 횡행, 하행, 여기 S자라고 해서 S자 결장, 그 다음에 직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운동시킬 거냐. 여기서 중요한 게 림프 순환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림프절이 이 근처에 제일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림프구를 순환하기에도 이 장 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장 운동 어떻게 할 거냐? 장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장은 우리가 이걸 먹는 거하고 대변 누는 거하고 그것만 조절할 수 있고 나머지는 내 말을 안 들어요. 위한테 너 빨리 좀 움직여봐. 이게 되질 않아요. 장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장 운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배고플 때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죠. 그래서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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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움직이는 운동이 있고, 이 단위가 있는데 단위별로 꽉꽉꽉꽉꽉 그 움직임이 있고, 설사할 때처럼 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거꾸로도 움직여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조영제로 이제 검사를 하려고 여기다 조영제를 넣어놨더니 다음에 찍어보니까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장이 어떤 분위기에 어떻게 하면은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고, 단지 도움되는 거는 이 장이 가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대변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장이 가는 방향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나와보세요, 김 작가님. 장을 공개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고 뭐 네. 저기 결혼은 하셨지만 또 배를 보여줄 수는 없고 네. 여름도 아니니까 그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요 맹장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를 타고 쭉 내려가면 뼈가 만져질 거예요. 살이 많아서 잠깐만. 네. 아, 네, 여기 다 살이 아무리 와도 뼈는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네. 그 뼈 바로 앞이 요 맹장이에요. 아, 네. 요 뼈 바로 앞이. 네. 그래서 거기다가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대요. 대서 쑥 눌러보세요. 아, 이거를 깊이 안 눌러도 요 안에 장이 들어있는데 네. 영양이 가기 때문에 그냥 세게 안 누르고 가볍게 쑥만 눌러도 돼요. 네. 그 다음 1cm 올라가서 또 눌러요. 위로 올라가요? 예, 똑바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예, 1cm 올라가서 누르고, 네. 또 1cm 올라가서 누르고, 또 1cm 올라가서 누르고, 또 1cm. 갈비뼈 만져. 벌써 갈비뼈가 왔어요? 짧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건 촘촘히 누르시면 좋고, 1cm 가 누르면 갈비뼈가 닿을 거예요. 예. 여기가 갈비뼈가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럼 갈비뼈 걸쳐서 있는 거네요? 예. 어. 갈비뼈 걸쳐 있는 게 아니라 갈비뼈 안에 그러니까, 깊이 들어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네. 이 횡행결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해놨는데 대부분은 저렇게 직선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쳐져 있어요. 쳐져 있어서 여기가 이제 배꼽이에요. 네. 배꼽이면 배꼽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요. 1cm 누르면서. 그 다음에 건너가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가지고 반대편 저 끝에 갈비뼈까지. 아, 예. 여기에 갈비뼈가 있어요. 예. 팔이 아프네. 예. 팔 운동도 되네요. 예, 이게 우리가 팔을 주로 이렇게만 해, 운동을. 네. 바깥으로. 네. 안으로 하는 운동 거의 안 해요. 그렇구나. 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근육을 쓰는 거라서 네. 운동 효과가 굉장히 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까지 갔어요. 예, 이제 가는 김에 네. 약간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 갈비뼈 속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 보세요. 양쪽으로. 아니 여기 앞쪽에서. 아, 몇 마디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들어가요?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손마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유리해요. 한 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이걸 계속하면 들어가요. 아, 네. 예. 네. 오늘 안 들어갈 테니까 네, 네. 다음에 이제 촬영할 때는 네. 아, 이게 이렇게 쭉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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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보여요 여기? 보세요. 오. 지금 저만 안 되는 거 알죠? 다른 분들도 안 되시죠? 저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네. 왼쪽에 네. 거기서 1cm로 또 내려와요. 네. 쭉 내려오면 네. 뼈가 닿죠. 네, 뼈가. 여기는 더 짧아요. 네. 네. 여기에 이제 골반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이게 이제 하행 결장이고, 그 다음 S자 결장은 여기가 이제 치골이라고 하는 이제 뼈가 있는데 네. 여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내려가면 돼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양손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걸 언제 하시느냐? 화장실에 가시면 우리나라 분들은 다 급해가지고 앉자마자 휴지 말아서 나가기 바빠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휴지 말고 준비하고 그냥 빨리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앉으셔가지고 요 장을 누르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변이 잘 나와요. 오히려 변비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부럽겠죠. 바로 그냥 나갈 수 있으면. 변비 있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저는 없지만. 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은 또 앉아서 이 운동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손해 봅니다. 아. 이 운동 하시고 싶으시면 변이 안 나올 때는 서서 서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앉아서 힘을 주면 여기 치질이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 이거는 평상시에도 심심하면 아무 때나 꼭 화장실 갈 때 아니어도. 예, 예, 네. 이 운동을 하시면 이 근처에 있는 림프절이나 그것도 다 자극이 돼서 림프 순환도 되고, 그 다음에 혈액도 짜져가지고 심장으로 갔다가 새피가 올 때 주로 암에 잘 생기는 장 쪽에 여기에 이제 장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네. 그러니까 대장암이라고 말하는 게 이걸 말하는 거죠? 대장암은 네. 여기 직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요 네. 맹장까지 어느 군데 다 생겨도 다 대장암이라고 대장암이라고 해요.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유상철 씨 그 암이 췌장암이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 이거 하면 도움 되는 거예요? 췌장은 네. 이제 약간 위쪽에 있는데 다음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요 근처에 있는 어차피 혈관은 혈관끼리는 예를 들면 췌장으로 가는 혈관, 네.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이어져 있지는 않아요. 아, 네. 따로따로인데 어쨌든 거기에 있는 피를 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세피가 나면서 다 나눠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 쪽으로 피가 많이 가게 하는, 췌장이 됐든 위가 됐든 간이 됐든 네. 그쪽으로 많이 가게 하는 방법이 이 부분을 쓰면 훨씬 유리하죠. 팔다리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여기 장을 이렇게 눌러줘서 운동을 하면 여기 이쪽의 암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되는데요. 네. 이제 들어가도 되죠.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는 여기가 이제 배가 이렇게 갑옷처럼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거북이는 팔다리밖에 안 돼요. 머리도 좀 움직이지만. 근데 사람은 이게 갑옷이 아니고 여기 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는데 운동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뛰는 거 하는 거예요. 팔다리 운동만 해요. 이른바 거북이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다리 운동만 하면은 거북이 운동이라고 제가 약간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팔다리 운동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써야 되고 그런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분들은 유리하지만, 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배, 그 다음에 씹는 거, 여기 근처에 있는 근육을 써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지난번 시간에 이 림프는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이 림프관을 따라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 림프관을 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NK셀, T셀의 순환에는. 그럼 림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이제 모식도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우리 온몸에 림프관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피가 가가지고 10개가 가면 9개는 정맥으로 회수가 되고 1개는 림프관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림프관이 다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장만 좀 깊은 곳에 있고 대부분은 림프관이 표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림프관 운동을 하시고 싶으면 림프 운동 하고 싶으시면 표면을 운동하시는데 방향을 보면 림프관은 심장에서 끝으로 가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방향만 있어요. 림프관은 원웨이입니다. 원웨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하셔가지고 림프선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지를 싸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그 다음에 반대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샤워하실 때. 샤워하실 때 비누질을 해가지고 비누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끝나면 여기 손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뼈가 이렇게 이 뼈는 아닌데 여기 이제 인대처럼 지나가는 선인데 이 사이에 이렇게 골이 져 있을 거예요. 사이사이에. 그 골에 림프선이 지나가니까 날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날로 거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심장 방향으로. 예. 이제 반대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손목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양쪽 끝났어요. 그 다음에 팔은 여기에 뼈가 두 개입니다. 팔뼈가 보면 손이 있으면 여기 뼈가 두 개예요. 이 뼈 사이에 근육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감듯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아가지고 방향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쓰다듬어 올라가시면 돼요. 요거 약간 좀 힘을 줘서 하셔도 돼요. 네. 손가락은 항상 이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훑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도 그렇게 하시고 비누칠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은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관절을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심장만으로 쓰다듬으면 되시고 여기 위에도 쭉 쓰다듬으면 돼요. 발도 구조가 같아요. 너무 크게 그랬다. 이게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디가 냄새가 제일 지독하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네. 네.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 요 부분이 제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림프선도 다 지나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시려면 칫솔 쓰다 남은 거 있으면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 닦듯이 요렇게 발톱이 요 부분 하면 무지무지하게 시원해요. 순환이 돼가지고. 그리고 요 위에도 발톱 이제 요 사이도 칫솔로 다 해주시고 여기까지만 칫솔로 쓰시고 요 윗부분은 다 이제 손으로 할 수 있으니까 손으로 하듯이 심장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발목은 똑같이 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부분은 이렇게 훑어주시면 되고 여기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요 관절은 돌려주고 그 다음 여기도 훑어주고 이러면 팔다리에 있는 림프는 다 돼요. 그 다음에 얼굴은 세수하실 때 세수할 때 어떻게 해요? 엎어 하긴 하는데 여기도 림프선이 다 있거든요. 림프 마사지 하면 이제 얼굴도 마사지 많이 하는데 요 위쪽은 이렇게 쭉 훑어주시면 되고 우리가 세수할 때 해도 똑같이 해도 돼요. 다 이렇게 엎어 해도 되는데 방향을 우리 이거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거 귀찮아서 화장 안 하는데. 세수할 때 세수할 때라도 그냥 막 비누질 해가지고 엎어 하면 뭐가 문제냐면 눈을 꽉 감고 하잖아요. 눈을 꽉 감고 하면 여기 주름이 져가지고 거기에 비누가 많이 끼어요. 그거에 헹구질을 잘하면 주름살이 빨리 질 수도 있으니까 세수할 때는 눈을 꽉 감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육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눈 감아! 가지고 비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씻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누칠 할 때 눈을 꽉 감지 말고 슬슬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감아도 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도 비누칠 이거 머리 감으니까 이렇게 하고 목은 그냥 훑어만 주시면 되고 나머지 몸통 부위는 그냥 하듯이 그냥 이렇게 마사지만 해주시기 그냥 이렇게 최소한 손 닿는 부위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림프 순환하는 림프 운동은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식사 시간, 그 다음에 대소변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샤워하는 시간,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피를 순환시킬 거냐, 특히 림프구를 순환시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괴리가 된 운동은 필요는 하나 그 운동은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림프 순환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운동이 밖에서 뛰는 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젊었을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체력적으로 힘들면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운동의 개념은 피의 순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관계돼 가지고 이 중심부에 있는 근육을 써서 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그 중에서 림프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 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연관지어 가지고 하는 운동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개념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그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면 더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그만두면 더 그 이봉주 씨 늙어간 거 보면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말 거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지금 림프구 도와주는 운동도 그런가요? 림프구 도와주는 운동은 사실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되지만 이거는 뭐 멈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귀찮을 것 같아서. 네. 네. 귀찮으시면 이제 못 하시는 거죠. 예. 오늘의 이제 초점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림프 순환에 관계된 림프구가 림프구가 혈액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은 방금 설명된 모든 운동은 다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근육을 써가지고 거기 있는 피를 짜가지고 심장으로 보내면 심장에서 온몸이 뻘어지는 이게 이제 운동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 몸에서 근육이 없는데 피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뇌예요, 뇌. 예, 뇌 속은 표면은 뭐 이제 약간의 이제 근육이 좀 있지만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를 어떻게 돌리느냐? 피를 짤 수는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피를 땡길 수 있어요. 피를 뇌로 땡겨가지고 그 땡겨진 피가 심장으로 가면 다시 온몸에 퍼지는 건 똑같으니까 근육처럼 피를 짜지는 못하지만 피를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자, 뇌를 보면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이제 전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뇌가 있고, 이렇게 후뇌가 있고,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기능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를 보면 요 뒤쪽이 자극이에요. 요 뒤에서 보는 거예요. 예, 뒤에서 봐요. 물론 앞에 눈이 있으니까 가는 길이 있지만 보면 쭉 정보가 전달돼서 여기서 막 작동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면 뇌도 우리는 호두처럼 생각하지만 뇌도 혈관이에요, 혈관. 뇌도 혈관 뭉치예요. 거기에 뇌세포가 따다다다 붙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뒤쪽으로 피가 쫙 몰려요. 그 다음에 이 언어 담당하는 게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 듣는 거 요쪽, 그 다음에 사람 얼굴 인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정보가 듣는 거, 보는 게 한 70%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듣는 거,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쪽으로 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내 안에 있는 뭐 심장 움직이게 하는 거 저 중심에 있는 뇌가 있는데 그거는 속에 있는 그 뇌의 부분이고, 대뇌라고 하는 주요 이 이제 표면에 있는 역할은 주로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기능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곳이에요. 네? 앞쪽에서 뭐 문제를 해결하고 집중하고 뭐 하면서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주로 우리 대뇌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대부분 다 나눠져 있다, 영역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피가 쫙 올라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MRI 중에 기능성 MRI라는 게 있어요. 기능성 MRI는 혈액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피가 많이 모이면 그걸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MRI를 쭉 찍으면 피가 뇌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보니까 이쪽으로 피가 쫙 몰려요. 네. 들으니까 이쪽으로 피가 몰려요. 판단하면 이쪽으로 피가 막 몰려요. 그래서 안 거예요. 얼굴 인식할 때는 이쪽으로 피가 막 몰려요. 과거에는 그렇게 연구를 안 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몰랐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뭘 못 봐요. 아주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시체 해부를 해봤겠죠. 했더니 이쪽이 문제가 있어요. 아, 여기서 보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이 쇠 막대가 날라와가지고 사람 뇌를 뚫었어요. 다행히 중심부를 피해가지고 직사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격이 좀 지랄맞게 바뀐 거예요. 아, 여기서 그 성격이나 이걸 다 인지나 이런 걸 여기서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연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MRI로 다 확인이 가는 거니까 뭐를 하면 그쪽으로 피가 몰린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를 해가지고 피를 많이 몰리게 해서 피가 많이 순환이 돼가지고 그 피가 심장으로 가면은 그게 굉장히 도움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과 관계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운동시킬 거냐,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화. 물론 성격이 좀 다르겠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도 그냥 그래서 뭐 스테이크 썰 때 보면은 이제 사람도 같이 썰죠. 씹죠. 예, 씹죠. 그냥 하는 말로. 이제 그런 성격의 대화냐? 아니야.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원리상으로는 대화를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기에 관계된 활동을 하는 게 혈액순환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격의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가 운동의 완전 혁신적인 방향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은 왜 이게 지금 연구가 덜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MRI, 펑셔널 MRI가 한 명밖에 못 찍어요. 아직 기계가 CT처럼 통으로 들어가서 찍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평면 MRI를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유는 테러가 하도 이제 잦으니까 테러범을 찾아내야겠는데 그냥 공항에서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온도 체크하고 뭐 해도 그 테러범을 잡아내기 어려우니까 MRI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통으로 한 명씩 들어가는 거 어렵잖아요. 쭉 지나가게끔 한 다음에 질문을 해가지고 테러 관련된 쪽으로 피가 착 몰리면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면 MRI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여기에 MRI가 만약 장치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한 사람은 그쪽으로 피가 착 몰리겠죠, 이제. 이해 안 된 사람은 집에 이제 뭐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피가 몰릴 거니까. 그래서 MRI 기계가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이쪽에 연구가 엄청 활발해질 거예요. 하지만 원리상으로는 피를 돌릴 수 있는 곳이 근육을 짜서 하는 방향. 하지만 뇌를 쓰면은 피를 짜지는 못하지만 피를 끌어올려서 순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뇌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암 환자에 굉장히 도움되는 운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팔다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배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아까 표에 나와 있듯이 휴식 때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도록 운동할 때 두 개만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었는데 그 중간 단계의 연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말을 가지고 테스트했거든요. 사람으로 그거 하기는 지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펑셔널 MRI가 나오면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의 운동이 씹는 거, 그 다음에 내장 운동하는 거, 장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림프 순환 같은 그런 운동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숙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마음 관리할 때 이제 겹치는 부분이라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피는 순환한다는 개념, 특히 림프구 NK셀하고 T셀은 이 부분을 다 순환을 해서 그 NK셀하고 T셀을 도와주는 게 암을 제지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순환시켜 줘야 된다. 근데 그 NK셀하고 T셀이 골고루 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피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시간을 내 가지고 별도의 장소에 하는 운동 말고 일상생활에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거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 중에서 핵심은 대화를 어떻게 해서 운동으로 바꿀 거냐, 이제 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씹는 거, 그 다음에 내장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림프 순환하는 근육을 쓰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이 뇌를 쓰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암의 필수적인 운동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상에서 하는 운동, 저 사실 이제 학창 시절에 자율 운동 해라 그럼 진짜 숨쉬기 운동만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 막 공 갖고 놀 때도 그게 싫었고, 그다음에 뭐 달리기 너무 싫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보일배라고 사람들 저기 뭐 하는데, 저는 삼보일 승차를 제 삶의 어떤 모토로 3걸음 이상 걸으면 무조건 차를 타야 된다, 약간 그런 주의인데, 일상생활에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아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 여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간다는 게 약간 좀 자존심 좀 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도 저지만 이제 보신 분들이 이거 일상에서 이거는 해볼 수 있겠다, 뭐 적용은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째 운동 시간 마치겠고 3번째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